제일런 브런슨의 48분 풀타임 출전 투혼을 앞세워 홈팬들 앞에서 시즌아웃 위기를 넘긴 뉴욕 닉스. 물론 2승 3패에 처해 있는 그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이번 플레이오프 홈 무패를 기록하며 8번 시드의 신화를 쓰고 있는 마이애미는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뉴욕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과 RJ 베럿이 극심한 기복에 시달리는 동안 뉴욕의 유일한 희망은 제일런 브런슨 뿐이었죠. 모두의 예상대로 랜들이 첫 야투 2개를 날리며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드러내자 뉴욕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브런슨이 버틀러의 수비 앞에서 풀업 점퍼를 성공시킨 데 이어 이번엔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3점 슛을 추가합니다. 반면 아데바요를 버거워한 랜들은 어정쩡한 공격 시도 이후 브런슨에게 폭탄을 던지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했죠. 마이애미는 브런슨 제어를 위해 버틀러 카드를 꺼냈지만 플레이오프 평균 30득점을 기록 중인 그를 막긴 어려웠고, 동료들의 공격이 거의 다 막힌 상황에서 그의 출전 시간이 오늘도 40분을 넘을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버틀러는 발목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야투 감각이 좋지 않았고, 뉴욕은 슈팅 난조와 별개로 선수들의 많은 자유투 획득과 브런슨의 여전한 활약을 앞세워 리드를 잡아나갑니다. 브런슨은 쿼터 중반 백투백 3점을 터뜨리며 1쿼터에만 무려 15득점을 몰아쳤고, 이름값을 못해주던 버틀러의 공격이 막힌 직후 부진에 허덕이던 줄리어스 랜들이 엔드원을 얻어내며 어느새 원정팀의 리드폭은 10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를 보던 뉴욕 팬들은 환호했고, 이 무렵 마이애미 팀 전체 득점보다 브런슨의 득점이 더 높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시즌 연장의 꿈에 부풀어 있던 뉴욕 닉스. 그러나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던 마이애미는 팀의 베테랑 카일 라우리의 3점으로 빈공에서 벗어났고, 줄리어스 랜들의 매우 안일한 볼 간수는 지미 버틀러의 트랜지션 레이업으로 연결됩니다. 마이애미가 아데바요의 엔드원으로 추격을 이어가던 이 쿼터 초반, 점프볼 이후 1분도 쉬지 못하던 브런슨이 이제서야 벤치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한숨 돌린 그는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브런슨이 빠진 직후 뉴욕의 포제션은 턴오버로 끝났고, 마이애미는 아데바요의 점퍼로 간격을 좁혀나갑니다. 브런슨이 없는 뉴욕에는 이렇다 할 핸들러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시 하트가 시도한 회심의 골밑 돌파는 뱀 아데바요의 블록을 만들어줄 뿐이었죠. 분위기를 끌어올린 마이애미는 케일런 마틴의 엔드원마저 보태며 그리 어렵지 않게 원포제션 승부를 이끌어냅니다. 점점 초조한 눈빛으로 코트를 바라보는 브런슨. 이럴 때 득점을 해줘야 하는 베럿의 존재감은 미미했고, 10대0 런을 달성한 마이애미는 이 쿼터 시작 4분 만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브런슨이 빠진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죠. 결국 그는 오래 쉬지 못한 채 다시 코트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브런슨이 들어온 이후 공격에서 활기를 되찾은 뉴욕은 오비 토핀의 백투백 3점으로 힘겹게 리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아데바요를 앞세운 마이애미의 경기력은 살아난 뒤였습니다. 마이애미는 노골적으로 브런슨을 제외한 선수들의 야투를 유도했고, 여러 선수들의 득점을 통해 마이애미가 주도권을 가져온 반면 줄리어스 랜들의 턴오버는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마이애미는 버틀러의 밋밋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반에만 17점을 몰아친 아데바요의 적극성으로 힘을 얻었고, 결국 2쿼터 종료 시점 리드는 마이애미가 가져갑니다. 22득점을 기록하고도 브런슨의 표정은 좋을 수가 없었죠. 이후 3쿼터는 좋게 말하면 90년대 농구의 향수를, 나쁘게 말하면 야투 난조 속의 저득점 대결로 진행되었고, 3쿼터 두 팀의 야투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마이애미는 집요할 정도로 브런슨의 야투 시도만 견제했고, 이런 와중에도 그의 고군분투는 계속되었지만 브런슨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3쿼터까지 마이애미의 리드폭은 단 3점에 불과했고, 아직 승패를 예측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브런슨의 부담을 누가 덜어주냐는 것, 그리고 그런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 단 6초만 쉰 브런슨이 30점을 올리는 동안 뉴욕 동료들의 지원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3쿼터까지 단 한 개의 야투만 넣은 베럿의 부진은 역대급이었고, 이러다 보니 뉴욕은 마이애미 또한 득점을 쌓지 못했음에도 좀처럼 동점 이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4쿼터 뉴욕의 포제션은 야투 미스 혹은 브런슨의 자유투 획득 둘 중 하나였죠. 그렇게 두 팀의 강제 수비전이 계속되던 쿼터 중반, 이 답답한 전개를 먼저 깬 쪽은 마이애미였습니다. 아데바요의 미드레인지 점퍼로 우위를 유지한 홈팀은 브런슨에 대한 도움 수비로 상대의 공격 실패를 이끈 이후
맥스 스트러스의 3점으로 6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뉴욕의 버금가는 빈공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반가운 외곽포였죠. 내일이 없는 뉴욕에게 찾아온 최대 위기. 줄리어스 랜들이 시도한 회심의 3점은 역시나 실패였고 경기 내내 아쉬웠던 버틀러가 중요한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뉴욕은 브런슨의 눈물나는 득점으로 한숨 돌렸고 마이애미의 공격이 다시 정체에 빠지자 보너스 상황에 놓인 점을 활용하며 어렵게나마 따라붙습니다. 상대의 공격 또한 시원치 않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 해볼만 했죠. 하지만 마이애미의 노골적인 도움 수비는 브런슨을 힘겹게 했고 뉴욕의 왕은 이미 폐위된 지 오래였습니다. 다시 마이애미가 6점 차로 달아난 경기 종료 3분 전, 더 이상 동료들을 믿지 않기로 결심이라도 했는지 브런슨이 상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3점 슛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흐름을 끊는 점퍼로 응수하는 지미 버틀러. 아예 3점 라인에서부터 상대가 압박하자 브런슨은 어쩔 수 없이 패스를 건넸지만 RJ 베럿이 라우리에게 볼을 강탈당합니다. 완전히 지친 브런슨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Butler trapped. Finds Vincent. Vincent on the attack. Adebayo. A slam. Timeout New York. 종료 1분을 남기고 터진 아데바요의 덩크는 마이애미에게 6점의 여유 있는 리드를 안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랜드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브런슨을 뒤로 한 채 이제 뉴욕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죠. 반면 마이애미는 시간만 잘 소모해도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꽤나 큰 변수가 발생합니다. 인바운드 플레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빈센트와 브런슨이 충돌했고 빈센트가 휘두른 팔에 브런슨의 얼굴이 제대로 가격당합니다. 가뜩이나 눈물나는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폭행까지 당한 브런슨. 빈센트의 매우 불필요한 동작은 플래그런트 파울로 선언되었고 뉴욕은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이라는 매우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브런슨의 자유투 2개 성공과 조시 하트의 컷인 득점으로 뉴욕은 순식간에 2점 차로 따라붙었죠.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마이애미는 달아나지 못했고 패색이 짙었던 뉴욕에게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찬스가 주어집니다. 어쩌면 브런슨의 분전이 보상받을 수 있는 순간 A three at any cost. Brunson spinning. Brunson leaning. Shoveling into traffic. He turned it over. Brunson turned it over. 하지만 브런슨은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3점을 믿지 못했는지 그는 패스가 아닌 돌파를 선택했고 브런슨의 어정쩡한 패스는 턴오버 엔딩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말았죠. 하지만 누가 브런슨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틀러의 자유투로 마이애미는 2포지션으로 달아났고 뉴욕의 다음 포지션은 어처구니 없는 3점 에어볼로 끝납니다. 이래서 브런슨이 패스를 안 줬나 보네요. 이 순간 패배를 직감한 뉴욕 원정 팬들은 경기장을 떠났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가장 눈물났던 브런슨의 활약은 배드엔딩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사상 두 번째로 8번 시드의 자격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마이애미의 역사적인 업적도 업적이었지만 제일런 브런슨의 투혼도 기억해야 할 경기였습니다.